나는 솔로 30기 245회 영철의 눈물. 감정 붕괴의 심리학적 이유. 이번 회차는 연애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감정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회차에 가까웠습니다. 테프콘의 멘트가 아니었다면 회차의 흐름은 쉽게 무너질 수도 있었던 구성이었습니다. 그나마 진행을 통해 분위기가 유지되었고 제한적이지만 웃음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솔로 30기는 재미가 아니라 불편함이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강렬했던 건 단연 영철의 행동이었는데요. 영철은 냉장고에 손이 끼는 사소한 상황 이후 갑자기 35년 만에 알았다는 말을 꺼내며 감정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갑작스럽게 흐느끼며 방으로 들어간 그는 통제되지 않는 울음을 쏟아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내가 왜 특이하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평범함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진짜. 이때 상철은 조용히 다가와 평범해요, 평범해요 라고 말하며 그를 토닥이고 위로를 건넵니다. 하지만 영철은 곧바로 안 평범해요, 나 라고 부정하며 절친도 모르는 모습이란 말이야, 이게 라고 말을 잇습니다. 상철은 아무 말 없이 휴지를 건네며 곁을 지키지만 영철은 흐느끼며 진짜 풀고 싶었는데 이거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상철이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슈퍼데이트권? 이라고 반문하자 영철은 갑자기 휴지를 던지며 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표정이 급격히 굳어지며 정색한 채 지금 오지 마세요. 저리 가요. 저리 가세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상철이 당황한 채 휴지만 주고 갈게요 라고 말하자 그냥 내가 할 테니까 가요. 그냥 이라며 더 강한 어조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음을 터뜨리던 사람이 돌연 웃음을 보이며 너무 잘 왔다. 근데 맞다. 전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목표 다 이뤘어요. 라고 말하며 속 시원하다 진짜. 라고까지 말을 이어갑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당황스러운 수준을 넘어 시청자로 하여금 강한 이질감과 불쾌감을 동시에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장면은 기괴하게 느껴졌을까요? 이 장면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기괴함으로 느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1급 심리 상담사 관점에서 이 장면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감정 조절 체계의 불안정성과 자기 개념의 혼란이 동시에 드러난 사례로 해석됩니다. 특히 감정 표현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지점은 내면의 불안정성이 외부 자극에 의해 증폭되는 전형적인 패턴과도 유사한데요. 즉, 이건 예민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이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변하며 타인의 개입에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패턴, 이 모든 요소가 겹치면서 시청자는 예측 불가능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대상 앞에서 가장 큰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한 예능 장면이 아니라 심리적 불편함을 유발하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영철이 반복적으로 했던 말, 나는 평범해지고 싶다. 이 한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스스로를 평범하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고 동시에 그 상태를 불편하게 느끼고 있으며, 그러나 행동은 오히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자기 개념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은 상철이었는데요. 상철은 상황을 이해하려 했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으며 끝까지 예의를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반응은 감정적 거부와 공격적인 언어였지요. 이건 심리적으로 보면 감정 전이, 즉 내부 불안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건데요. 감정 전이의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철은 아무 이유 없이 감정의 출구가 되어버린 셈이지요. 이번 기수는 전반적으로 문제 행동의 빈도가 높았던 만큼 일부 인물들은 다른 기수였다면 충분히 논란의 중심에 섰을 법한 요소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며 오히려 안정적으로 인식되는 역전된 평가 구조를 보였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인물 평가라기보다 집단 내 비교 기준이 왜곡되면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인지적 착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상대적
평가효과, 인지적 착시, 기준 왜곡과 같은 심리적 메커니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두드러진 문제 행동이 많았던 전체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감정 기복이나 대인 반응에서 큰 문제를 드러내지 않은 영식, 상철, 강수는 안정적으로 보였던 인물입니다. 영철은 감정 변화와 대인 반응 측면에서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번 회차의 중심적인 문제 행동을 형성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정숙과 옥수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나마 비교적 일관적 태도를 유지하며 상황을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난하게 기능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인물들로 순자, 영자, 영숙 순으로 일부 장면에서는 감정 소모를 유발하며 시청자 입장에서 피로도를 높이는 구간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번 회차는 단순한 호감 경쟁이 아니라 감정의 붕괴와 인간 심리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난 회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영철은 단순한 빌런 캐릭터로 소비하기에는 부족한 인물이었지요. 그의 모습은 감정 조절의 어려움, 자기 인식의 혼란, 관계 속에서의 방어적 반응, 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결과로 보이며 하나의 장면을 넘어 하나의 심리 패턴을 보여준 사례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번 회차는 연애가 아니라 인간의 불안정한 내면이 그대로 드러난 기록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첫 인상은 과학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증명해낸 듯 보였습니다. 첫 인상은 과학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증명해내듯 보였습니다.